오늘은 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밀은 벽과 밀 속의 식물 및 그 나다를 말합니다. 외떡잎, 한해살이 풀로 쌀, 옥수수와 함께 세계의 3대 주요 곡물의 하나입니다. 세계 인구의 30%는 밀을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밀은 기원전 만년경 서남아시아 일대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작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장은 1m 정도입니다. 뿌리는 수분과 양분의 흡수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농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가뭄에서도 잘 견딥니다. 밀은 남방 한계선이 존재하는 온대기후 작물입니다. 벼는 북방 한계선이 존재하는 열대 아열대 기후 작물입니다. 요즘에는 벼와 밀 모두 품종 개량을 해서 전통적인 남방 북방 한계선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봄밀은 벼처럼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생장 속도가 빨라 120일이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늦가을에 파종하고 이듬해 초여름에 수확하는 가을밀은 내한성이 강하여 한냉한 지방에서 재배하기 알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밀 재배는 가을밀이 대부분입니다. 겨울에 생육하므로 병충해가 적으나 강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가을밀은 봄밀보다 생육기간이 깁니다. 밀 재배의 토양 조건으로는 부식질 양토가 가장 알맞으며 척박지, 건조지, 산성 토양에서도 보리보다는 잘 자랍니다. 밀은 동양에서는 보조식량으로 쓰이지만 서양에서는 주식입니다. 밀은 쌀보다 단백질과 미네랄, 비타민의 함량이 높고 칼로리는 쌀이나 옥수수보다 낮습니다. 쌀과는 달리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지 않아 쌀을 주식으로 섭취했을 경우보다 고기, 유제품, 동물성 식품, 콩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빵을 먹는 나라에서 육류 소비가 높은 이유입니다. 세계 평균으로 쌀의 헥타르당 생산량은 4,000kg이고 밀은 3,000 내지 3,200kg입니다. 밀 재배 지역의 인구 부양 능력이 쌀 재배 지역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영국 등 농업 선진국은 헥타르당 8,000kg 이상을 생산합니다. 밀 알곡은 90% 이상이 재분되어 제면, 제빵, 제과, 공업용으로 쓰입니다. 간장과 된장의 원료로도 쓰이며 밀기울은 사료로 활용됩니다. 밀집은 질기고 뻣뻣하여 밀집 모자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1919년 곡물 생산 통계를 보면 밀의 생산량 순위는 중국이 17.6%로 1위, 인도가 12.5%, 러시아가 9.8%, 미국이 8.4%, 캐나다 4.1% 등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밀 나달은 벼와 달리 껍질을 벗기기 어려운 구조라 껍질을 벗기려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밀 재배 지역에서 풍차, 수차, 제분시설, 제빵시설 등 거대 시설이 발달하였습니다. 쌀은 그릇에 물을 붓고 끓이면 밥이 됩니다. 밀가루에 물을 부으면 밀가루 입자들이 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글루텐에 의해 엉기면서 밀가루 반죽이 됩니다. 밀가루는
그 안에 포함된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뉩니다. 강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13% 이상으로 반죽이 쫄깃쫄깃한 느낌이 강한 밀가루입니다. 피자, 빵, 라면, 스파게티 재료로 쓰입니다. 중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10 내지 13% 정도입니다. 라면, 칼국수, 만두피, 수제비, 스파게티, 부침개의 주 재료입니다. 박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10% 이하입니다. 케이크, 과자, 튀김, 부침개의 재료로 활용됩니다. 밀가루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장애를 일으켜 유해하다는 속설이 있으나 근거는 희박합니다. 밀가루의 글루텐을 소화하기 위한 효소가 잘 분비되지 않아 밀가루 소화를 못하는 체질이 있지만 아주 희소한 편입니다. 밀가루 알러지가 드물게 있지만 의사들은 밀가루 소화에 문제가 있으면 알러지와 상관없이 밀가루 음식을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 살충제가 대량 살포되어 있어 인체에 해롭다는 소문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밀을 수입할 때 발화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작업이 와전된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밀재배 역사는 짧은 편이 아닙니다.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발견된 탄화밀은 기원전 100년 내지 200년경에 재배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백제 군량창고 유적에서도 탄화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보리와 가을밀을 재배하였습니다. 여름에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밀 재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래종 토종밀은 외래종과 달리 키가 작아 안진뱅이 밀로 불리웠습니다. 초장이 50 내지 80% 정도로 아주 작았습니다. 우리 밀은 외래종보다 글루텐이 적어 제과 제빵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수제비를 만들면 더 맛있었습니다. 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오곡이 아닙니다. 재배 면적과 수확량 모두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기 시작한 것은 6.25 전쟁 이후 미국의 PL480, 미 공법 480호죠. PL480에 의해 대대적으로 밀가루 원조를 받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PL480은 미국의 농업수출진흥 및 원조법으로 미국의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고 농산물 수출을 진흥하는 한편 저개발국의 식량 부족을 돕기 위해 1954년도에 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 1956년부터 PL480 원조 농산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 원조 덕분에 겨우 살아남아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8대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원조 밀가루로 연명하였다 가난한 나라가 빵 맛에 민감하고 까다로운 프랑스 등 서구 여러 나라에 최고급 빵을 수출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1950년에서 1970년대를 원조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로 연명했던 60대 이후의 연령층에게 밀가루 음식은 온갖 애환이 깃든 잊지 못할 음식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망각하고 현재에 안주하는 한 더 이상의 발전과 희망은 없다는 사실을 밀과 밀가루 음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